자, 만일 김 지사가 복권될 경우 친문계 구심점이 되고 또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의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여러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배종우 부위원장님, 네. 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지금 심사 대상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예. 없죠. 오늘 이제 대상자들을 결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근데 이제 전반적인 뭐 정치권의 소식 그리고 또 언론 보도의 흐름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는 좀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세 가지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번 이제 8.15 특사의 큰 기조가 민생 특사다. 그래서 뭐 서민이라든지 영세업자들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사면 복권은 최소화한다. 이런 기조를 정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역시 이제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친문계의 적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은 바로 피선거권이 회복이 돼서 대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일극 체제에서 새로운 주자가 나오니까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선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2년이 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경우는 뭐 3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사면 복권을 한다 그래도 역시 이제 대선 직전에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심 재판 결과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직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지금 진행된 이 사면 복권의 흐름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안 해주기는 좀 명분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구 여권 인사들은 대부분 복권을 해줬거든요. 사면 복권을. 그리고 이제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에 내 보내려고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고민거리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이 복권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는 게 지금 뭐 그 야당의 이재명 조국 또 대권 주자 이 두 분이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뭐 오늘 아침에 보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반드시 복권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죠. 대통령의 화합의 제수처다라고 하면서 복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진짜 뭐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오직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뭐 하나 확실한 것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쟤들과는 좀 달라요. 이게 드루킹이라는 여론 조작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 국민들의 투표에 왜곡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난 22년에 여기 대통합의 과정에서 지금 사면까지는 했고 이제 복권을 남겨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도 여기 복권이 언젠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장담하진 못하겠으나 대통령만 알 수 있겠으나 그리고 이 복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짜로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은 사실은 그때 가봐야지 알지 어떤 누구도 미리 짐작하기는 힘들 것이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유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권력 구도들을 예측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김진욱 대변인.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선택적 사면이 된다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거다. 얄팍한 정치적 셈법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권시켜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보통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면을 시키면서 복권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사면하고 복권은 이게 뭐 한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렇게 사면만 시키고 복권을 시키지 않은 부분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도 이 사면을 할 때 얘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가 이 복권이 안 되면서 무슨 뭐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지금 당장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복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히 활동에 위축을 받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좀 지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김동연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양극단으로 가고 있을 때 오히려 통합이 필요한데, 그런 네. 통합이라는 게 다른 통합보다도 인적 통합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여야 또는 보수 진보가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이 화합의 장을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신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야권 분열령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예. 글쎄 여권이 그런 생각을 먹고 이 복권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든 말든 별로 크게 정치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했고, 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완전히 민주당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자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뭐 지자체 단체장도 아닌 상황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만에 하나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거져서 이재명 대표 체제까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대안이 김경수일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이미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김경수라는 사람은 많이 잊혀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 김경수 지사가 마치 모든 정치적 부담을 다 안고 희생한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정말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위화감 있는 그런 중대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 여부가 어떤 정치적 판세의 문제는 아닌데, 다만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정부가 어느 정도로 그 내부 권력 투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정도로 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점을 좀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범죄자 풀어주기 법치국가 맞나? 민생 특사는 찬성한다. 근데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복권 요청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느 분 올려주셨고요. 복권 안 되길 바라는 게 민주당의 속내가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계 김경수가 사면 복권 된다고 이재명 라이벌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김경수 복귀하면 임종석 나오고 박용진도 나오고 집거 중인 비명계 컴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갈라치기 할 때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논의를 확장해서 좀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변인?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 권한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눈치를 좀 봐요. 특별사면을 할 때.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사면할 때 우리 진영 쪽에 정말 부당한 사람들 사면을 시켜주기 위해서 반대 진영 쪽도 이렇게 같이 사면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재질 자체가 국민 투표에 개입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여론 조성을 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면이 되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복권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댓글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죄가 명확한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러야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있는 것은 사법부의 견제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사법부의 판사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특별 사면권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좀 적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또 추가로 민주당에서 이게 야권 분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경수의 복권 여부가 민주당의 판세를 흔들지 못할 것이나 민주당의 여러 사법 리스크로 각 후보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민주당 내에서 이걸 셈법을 대려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여야 통합의 가능성이 있고 이 복권을 통해서 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쓰여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댓글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김경수 복권 카드를 아껴놨다. 진짜 요긴할 때 쓸 것 같다. 배 부위원장님. 네. 아까 이제 지금은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분열용 카드로 쓰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고 배 부위원장님도 지금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여권이 요긴할 때 쓰기 위해서 아껴놓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건 기본 수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군부 시절에 정치 규제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선이 12월 1일 날이었는데 네. 이분이 언제 사면 복권이 되냐면 7월 9일 날 사면 복권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뭐 4-5달 정도 전에 직전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노태우 후보가 36%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네. 왜 당선이 됐냐?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김영삼 28, 김대중 27. 그러니까 완전 황금 분할이 아니라 황금 분열이죠. 노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모를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최근에 대선을 보면 대체로 뭐 1, 2% 포인트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0.7% 포인트 차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해가지고 피선거권이 획득이 돼가지고 대선에 나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여권이 승리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권에서는 이런 유혹을 느끼는 거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분열해서 갈라치기 하면 무조건 이긴다 라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3자가 완전히 연합하면 우리는 필패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이 두 부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변수 1번은 이재명 전 대표가 무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 두 가지의 득실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뭐 정치적 비중이 있는가, 역량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87년 대선은 이제 양김 씨가 완전 분열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팽팽했고 아니, 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 만약에 복권이 돼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죠. 민주당 경선을 뛰어야 되겠죠.
명분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깨고 밥그릇을 걷어차고 풍비박산 내고 나가서 따로 무소속 출마하거나 당을 만든다? 그럴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안에는 옛날에 친문, 친노 의원들을 대거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게 왜 가능하지 못하냐면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사법 리스크가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같이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때도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일 거예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확정까지 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내가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성립이 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김경수 지사가 대선을 나오고 싶어도 민주당 경선을 뛸 것이고 민주당 경선을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한테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별로 변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데 지금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정치적이고 정치공학적이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말씀들 주시는 거 보면 대선이라는 이 정치적 일정 하나를 놓고 복권을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지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참여할지 자체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대선에 대한 그 여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사면을 했다면 특별 사면을 했다면 그에 따라서 복권도 같이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의 판단을 봐도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것을 꼭 반드시 대선이라는 그 행사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노림수로 마치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만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면 아마 이거는 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